안녕하세요. 사연캠프 진행자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처럼 친정만 챙기는 이기적인 년은 우리 집에 필요 없어. 설날 아침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집어 던진 건 이혼 서류였습니다. 남편의 도장이 이미 찍혀 있었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발장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 또박또박 찍어줬습니다. 어머니, 잘 보관하세요. 이거 하나로는 이혼 안 되거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캐리어를 끌고 나간 지 불과 30분 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건 남편과 낯선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의 손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려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천장 구석에서 빨간 불빛 하나가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집안에 동기운과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설날 새벽 4시부터 부엌에 서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힌 손끝에는 칼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에 절은 앞치마를 허리에 두른 채 제사상 위에 음식을 하나하나 올려놓는데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보호자 강지원님 되시죠? 어머님께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국자를 쥔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빠지듯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현관으로 뛰었습니다. 신발장 위에 걸린 외투를 낚아채 팔을 밀어 넣으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안방에서 잠옷바람으로 나온 시어머니 박 여사가 복도 끝에서 저를 노려보며 걸어왔습니다. 이게 어딜 가려고. 박 여사가 슬리퍼를 질질 끌며 현관 앞을 떡하니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의식이 없으시대요. 저 지금 당장 가봐야 해요. 뭐? 제사상은 누가 차려? 네가 해놓고 간 게 뭐가 있다고 벌써 도망을 쳐? 어머니, 제사는 제가 돌아와서 마저 할게요. 지금은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급하긴 뭐가 급해? 맨날 친정. 시집 와서 친정 걱정만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외투 지퍼를 올리며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1시간만 안위 상태만 확인하고 바로 올게요. 박 여사가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꼈습니다. 네 엄마가 아프면 네 오빠가 가면 되지. 시집 온 년이 설날 아침에 친정 달려가는 꼴을 동네 사람들이 보면 내가 무슨 낯짝으로 다녀. 민원 씨는요? 민원 씨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가면 안 될까요? 민원이는 새벽에 급한 일 있다고 나갔어.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어젯밤부터 이민아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휴대전화를 꼭 들고 갔습니다. 화면을 손으로 가리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설날 새벽에 급한 일이라니 그 급한 일의 정체를 모를 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저 갑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정말 못 기다려요. 제가 박 여사의 옆을 비집고 지나가려는 순간 박 여사가 안방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장롱 위에서 무언가를 집어들고 돌아왔습니다. 갈색 서류 봉투 하나와 바퀴가 반쯤 빠진 낡은 캐리어 하나. 박 여사가 서류 봉투를 제 얼굴을 향해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봉투가 볼을 스치며 바닥에 떨어졌고 안에서 종이 몇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가려면 이거 들고 가. 다시는 이 집 문턱 밟을 생각 마. 저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합의서. 남편 이민환의 도장이 이미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민환이가 어제 다 준비해놨어. 니처럼 친정만 챙기는 이기적인 년은 우리 집에 필요 없거든. 박 여사가 낡은 캐리어를 제 발 앞으로 밀어붙이며 턱짓을 했습니다. 짐 싸. 당장. 저는 이혼 합의서를 들고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입꼬리가 저도 모르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현관 신발장 서랍을 열어 제 도장을 꺼냈습니다. 박 여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혼 합의서 배우자란에 또박또박 도장을 찍었습니다. 뭐야, 네가 도장을 찍어. 박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울고불고 매달릴 줄 알았던 며느리가 미련 없이 도장을 찍어버리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박 여사의 손에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잘 보관하세요. 부부가 법원에 같이 가서 확인받지 않으면 이 종이 한 장으로는 이혼이 안 돼요. 그거 아시죠? 박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설 연휴 잘 보내세요, 어머니. 저는 낡은 캐리어 손잡이를 잡아 올렸습니다. 바퀴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현관 타일 위를 굴러갔습니다. 뒤에서 박 여사가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외투 안쪽 주머니에서 또 하나의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시댁 식구 누구도 존재를 모르는 저만의 두 번째 전화기였습니다. 전화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신호음 두 번 만에 상대가 받았습니다. 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 실장, 연휴라 미안해요.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들 연휴 끝나는 날 아침 9시까지 전부 세팅해 놓으세요. 말씀하십시오. 법원 제출용 서류 전부, 부동산 처분 금지 신청서, 퇴거 통보서, 횡령 고발장. 빠짐없이 준비해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혹시 시작하시는 겁니까? 엘리베이터 층수가 지하로 내려가는 숫자판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냥 시작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 최하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축축한 콘크리트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텅 빈 주차장에 제 캐리어 바퀴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주차장 가장 구석, 형광등 불빛도 제대로 닿지 않는 어두운 끝자리로 걸어갔습니다. 회색 방수 가림막을 뒤집어 쓴 채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차 한 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3년 전 시댁에 들어오던 날 아무도 모르게 이 자리에 세워둔 제 차였습니다. 가림막 끝을 잡고 한쪽으로 잡아당기자 먼지가 뿌옇게 피어올랐습니다. 짙은 검정색 차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계에서 500대만 만든 한정판 스포츠카. 제 이름으로 된, 제 돈으로 산 오직 저만의 차였습니다. 캐리어를 트렁크에 던져넣고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시동 버튼을 누르자 지하 주차장 전체를 울리는 묵직한 엔진 소리가 심장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가속 페달을 밟으며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병원으로 달리는 도중 신호대기에 걸린 저는 차량 대형 디스플레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앱 하나가 열리더니 실시간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시댁 거실 천장 구석, 화재 감지기 모양으로 위장에 설치한 비밀 홈캠이었죠. 거실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제가 차려놓은 제사상 위에 나물과 전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박 여사가 부엌에서 혼자 투덜거리며 냉장고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차를 세운 건 집을 나선 지 20분 만이었습니다. 자동문을 밀치고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어머니 이름을 대자 간호사가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안정은 되셨는데
담당 선생님이 보호자분 오시면 말씀 나누고 싶다고 하셨어요. 커튼을 젖히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좁은 침대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코에 산소줄이 걸려 있었고 손등에는 수액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지만 얼굴에 핏기가 조금 돌아온 게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쪼그려 앉아 마른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 나야. 지원이.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가느다란 숨소리만 규칙적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담당 의사를 불러 상태를 확인한 뒤 저는 두 번째 휴대전화를 꺼내 병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가 응급실에 계세요. VIP 펜트하우스 병동으로 옮기고 싶어요. 거기 지금 비어 있긴 한데 알았어. 30분이면 준비된다. 30분 뒤 어머니는 꼭대기층 VIP 펜트하우스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도시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넓은 1인실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사설 경호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팀장, 지금 바로 경호 인력 4명을 대학병원 VIP 병동 입구에 배치해줘요. 내가 허가한 사람 외에는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해요. 시댁 사람들도 예외 없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어머니의 평온한 얼굴을 확인한 저는 병실 한편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 문서들을 띄웠습니다. 시댁이 살고 있는 수십억짜리 아파트 등기부, 실소유주 이름은 강지원. 이민한 명의의 회사 등기 서류, 대표이사 이민한, 하지만 지분 100% 보유자는 강지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저를 불러 앉히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원아, 민한이한테 경영은 맡기되 열쇠는 절대 주지 마라. 계약서에 다 넣어뒀다. 최대 주주 의결권, 자금 집행 최종 승인권, 서버 최고 관리자 계정. 전부 내 거야. 저는 화면을 천천히 내리며 서류 하나하나를 눈으로 훑었습니다. 아파트, 회사 건물, 법인 계좌, 모든 것의 끝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트북 옆에 세워둔 휴대전화에서 홈캠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시댁 거실 현관문이 열리고 이민환이 들어왔습니다. 이민환의 손에 이끌려 낯선 여자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곧게 올리고 온몸에 명품을 두른 여자가 거실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야. 들어와. 이민환이 여자의 등을 밀며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부엌에서 나온 박 여사가 두 사람을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환아, 이 아가씨가 누구니? 이민환이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내가 말씀드렸잖아. 유라야. 최유라. 최유라가 허리를 깊이 숙이며 박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드디어 인사드리네요. 박 여사가 최유라를 위아래로 살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이고, 이쁘기도 하지. 근데 민환아, 그년이 아직 안 나갔으면 어쩌려고 벌써 데리고 온 거야. 나갔어. 캐리어 끌고 나갔다며. 도장도 찍었다고 했잖아.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됐다. 그년이 도장 찍었으면 된 거지 뭐. 최유라가 핸드백을 뒤적이더니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의 흐릿한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최유라가 두 손으로 종이를 받쳐들며 박 여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에요. 8주째예요, 어머니. 박 여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8주. 민환아, 이게 사실이야. 이민환이 소파에서 일어나 최유라의 허리에 팔을 둘렀습니다. 사실이야. 어머니 손주예요. 박 여사가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두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복이야. 3년 동안 그년이 배 한 번 안 불려서 속이 얼마나 터졌는데. 박 여사가 최유라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유라 고맙다. 굴러들어온 복덩이가 따로 없네. 이민환이 박 여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씩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눈엣 가시 갔던 년 쫓아냈으니까 속 시원하지. 캐리어 하나 달랑 끌고 나갔다니까. 그럼 시원하고 말고. 내가 그년 얼굴에 서류 던졌을 때 그 꼴을 네가 봤어야 해. 박 여사가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최유라의 손을 잡고 거실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직접 골라서 제 돈으로 들인 수입 가죽 소파였습니다. 여기 앉아, 편하게 앉아. 박 여사가 종종 걸음으로 안방 쪽으로 사라지더니 양손에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 침실 와인 셀러에서 꺼내온 최고급 샴페인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집에 경사가 났으니 축하를 해야지. 뚜껑을 비틀자 펑소리와 함께 거품이 솟구쳤습니다. 유리잔 3개에 샴페인을 따르며 박 여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유라, 우리 집 새 식구 환영한다. 세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유리 소리가 홈캠 마이크를 타고 제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최유라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부엌 찬장을 열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와, 이 그릇 세트 예쁘다. 이거 써도 되죠, 어머니. 제가 결혼 전부터 하나하나 모은 한정판 식기 세트였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다 내 거야. 마음대로 써. 최유라가 식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접시에 제 음식을 담고 제 잔에 제 샴페인을 따르며 안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이민환이 최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유라야, 이제 눈치 볼 사람 없으니까 편하게 있어. 응. 근데 전 주인은 물건 고르는 눈은 있었네. 다 좋은 거야. 돈 쓰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년이었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친정 타령만 하고. 두 사람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그 화면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한 장면도 빠짐없이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박 팀장 나야. 지금 바로 내 명의로 된 모든 자산, 이민환 이름으로 위장해 둔 것들 전부 원래대로 돌리는 작업 시작해줘요. 네, 회장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 정리할게. 어머니 곁을 지키며 밤을 새운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실 테이블 위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VIP 병동 창문 너머로 설 연휴의 한산한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관공서도 은행도 모두 문을 닫은 명절, 저에게는 이 시간이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노트북에 회사 내부 서버 접속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민환이 대표이사로 앉아있는 회사, 겉으로는 이민환의 것이지만 서버 최고 관리자, 권한은 처음부터 저에게 있었습니다. 마스터 계정으로 로그인하자 이민환의 대표이사 전용 폴더가 화면에 떴습니다. 경영보고서, 거래처 목록, 회의록. 평범한 서류들 사이에 이름 없는 폴더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이중 암호가 걸려 있었죠. 이민환이 즐겨 쓰는 비밀번호 패턴은 이미 꿰고 있었습니다. 생년월일 뒤에 내연녀 이름 첫 글자를 붙이는 유치한 조합이었습니다.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암호가 풀리며 폴더가 열렸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파일들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장부가 2개였습니다. 하나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깨끗한 장부, 다른 하나는 이민환이 혼자 관리하던 진짜 장부. 진짜 장부에는 공식 장부에 없는 지출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 7개, 총 4,200만 원, 결제처 청담동 백화점. 수입차 일대 1억 3천만 원, 최유라 명의로 등록. 강남 오피스텔 보증금 3억 원, 최유라 명의 계약. 전부 제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었습니다. 핸드백, 구두, 보석, 호텔 숙박비, 해외여행 경비. 대충 훑어봐도 수십억이 넘는 금액이 최유라 한 사람에게 흘러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 장씩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별로, 금액별로, 결제처별로 하나도 빠짐없이 저장했습니다. 장부 맨 아래쪽, 최근 날짜의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메일을 캡처한 파일이었습니다. 이민환이 어떤 브로커와 주고받은 내용이었습니다. 본사가 3년간 개발한 핵심 배터리 기술 도면을 경쟁사에 넘기겠다는 것. 대가는 현금 50억. 이미 도면 일부를 보냈고 나머지는 연휴 끝나고 전달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횡령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술까지 팔아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메일 내용을 전부 저장하고 브로커의 이름과 연락처, 경쟁사 담당자 정보까지 따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파일을 개인 보안 저장소에 이중으로 백업한 뒤 접속 흔적을 깔끔하게 지웠습니다. 두 번째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김 실장 나야. 어제 지시한 서류 목록에 추가할 게 있어요. 기술 유출건도 따로 고발장 작성해줘요. 증거 자료는 지금 보안 저장소에 올려놨어요. 기술 유출이요. 대표이사가요. 네. 배터리 기술 도면을 경쟁사에 넘기려고 했어요. 이메일 증거 다 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김 실장이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휴 끝나는 날 아침까지 전부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홈캠 화면을 켰습니다. 시댁 거실에서 최유라가 소파에 다리를 올린 채 잡지를 넘기고 있었고 박 여사는 부엌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유라가 잡지를 덮더니 박 여사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저 생각이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 제 친구들이랑 오빠 지인들 불러서 파티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새 며느리 인사도 드리고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박 여사가 접시를 들고 나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파티. 아이고, 그거 좋지. 동네 사람들한테도 소식 알려야 하는데 잘 됐다. 최유라가 이민환의 팔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오빠, 호텔 출장 뷔페 부르자. 그래야 격에 맞지. 이민환이 최유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최고급으로 불러. 법인 카드로 긁으면 되지 뭐. 답례품도 주문해야지. 동네 사람들한테 돌릴 거. 박 여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법인 카드로 긁겠다고요. 이민환 씨. 노트북을 열고 본사 재무팀 전산망에 접속했습니다. 명절이라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최고 관리자 권한으로 시스템에 접근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법인 카드 관리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민환 명의로 발급된 법인 카드 3장, 1일 한도 무제한. 저는 한도 설정 칸을 클릭하고 새로운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1일 한도 10만 원. 확인 버튼을 누르자 변경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3장 모두 같은 한도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본사 시스템에 예약 실행을 걸어뒀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영업시간이 시작되는 순간 이민환 회사에 대한 모든 투자금 회수와 결제 대금, 지급 정지 공문이 한꺼번에 발송되도록 세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환 회사의 주거래 은행 지점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점장님, 명절인데 죄송합니다. 이민환 대표명의 대출권 연장 불가로 처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횡령 정황이 포착됐거든요. 전화기 너머에서 지점장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의자에 기대앉았습니다. 법인카드는 막혔고 대출 연장도 막힐 겁니다. 투자금 회수에 대금 지급 정지까지. 연휴가 끝나는 날 아침, 이민환의 회사는 사방에서 숨통이 조여올 겁니다. 그런데도 저 사람들은 주말에 파티를 열겠다고 들떠 있었습니다. 홈캠 화면 속에서 최유라가 휴대전화를 들고 동창들에게 신나게 연락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자기가 시기하고 질투하던 동창들까지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초대장을 보내고 있었죠. 박 여사는 동네 미용실에 예약 전화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이민아는 안방에서 법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어머니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뜨셨습니다. 지원아, 너 밤새 여기 있었니? 응, 엄마. 어디 불편한 데 없어? 난 괜찮은데 시댁에 안 가도 되니? 걱정 마, 엄마. 시댁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푹 쉬기만 하면 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저는 이불을 턱까지 여며드리고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설 연휴는 이틀 남았습니다. 이 이틀 동안 이민환이 스스로 올가미에 목을 조이도록 내버려 둘 겁니다. 그리고 파티 당일 가장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낼 겁니다. 다음 날 오후 홈캠 화면 속에서 최유라가 소파 위에 잡지를 펼쳐놓고 이민환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오빠, 이거 봐. 이 다이아몬드 시계 너무 예쁘지 않아? 새해 선물로 이거 사줘. 얼만데? 5천만 원. 백화점에 있대. 그 정도야 뭐. 오늘 나가서 사자. 두 사람이 외출 준비를 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는 노트북 위에 띄워둔 법인 카드 실시간 결제 알림 화면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2시간 뒤 첫 번째 알림이 떴습니다. 결제 시도, 금액 5천만 원, 결과 한도 초과 승인 거절. 두 번째 카드도 승인 거절. 세 번째 카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장 모두 막혔습니다. 30분 뒤 이민환의 개인 신용카드 결제 알림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1장, 2장, 3장. 여러 장의 개인 카드를 나눠서 긁어 5천만 원을 겨우 맞춘 흔적이 알림 목록에 줄줄이 찍혔습니다. 저는 알림 내역을 하나하나 캡처하며 계산했습니다. 이민환의 개인 카드 한도와 현금 서비스 잔액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5천만 원을 긁었으니 남은 여유분은 얼마 되지 않았죠. 여기에 파티 비용, 답례품, 최유라의 추가 쇼핑까지 더하면 48시간. 길어야 48시간이면 이민환의 개인 카드마저 전부 멈출 겁니다. 홈캠 화면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민환과 최유라가 쇼핑백을 양손에 들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카드는 잘 됐어.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이민환이 코트를 벗으며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명절이라 전산이 좀 느려서 그렇지 다 됐어요. 걱정 마세요. 이민환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모습이 홈캠에 잡혔습니다. 혼자서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겠죠. 저는 알림 목록을 정리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어머니의 간병인을 해외 연수까지 마친 최고급 전담 인력으로 교체한 뒤 저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본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민환이 궁지에 몰려 브로커에게 연락할 것까지 내다봤습니다. 기술 유출 대금을 먼저 달라고 애원하겠죠. 하지만 그 브로커는 이미 제가 돈으로 매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민환이 어디로 손을 뻗든 잡히는 건 제가 쳐둔 그물뿐일 겁니다. 명절 연휴임에도
비상 근무 중인 경비 인력들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책상에 앉아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이민환 주변 인물, 최유라 주변 인물 전부 뒷조사 들어가세요. 파티 전까지 결과 받아야 해요. 네, 회장님. 비서실장이 나간 뒤 저는 의자를 돌려 통유리 너머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연휴가 끝나는 날 아침이 오면 법원에 서류가 접수되고 검찰에 고발장이 들어가고 경찰에 신고가 접수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은 파티 당일 저녁입니다. 저들이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는 바로 그 순간 전부 끝내줄 겁니다. 파티를 하루 앞둔 오후 저는 회장실 책상에 앉아 홈캠 화면을 띄워놓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최유라가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호텔 출장 뷔페 예약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네, 내일 저녁 6시까지 세팅 부탁드려요. 인원은 50명이요. 와인은 제일 비싼 걸로 맞춰주시고요. 저는 최유라가 전화를 끊자마자 그 호텔 출장 뷔페 지배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배인님, 안녕하세요. 내일 저녁 출장 뷔페 예약건으로 연락드렸어요. 아, 네. 어떤 건 말씀이신지. 최유라 씨 이름으로 예약된 건이요. 내일 결제하시게 될 법인 카드가 승인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지배인의 목소리가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팅을 다 해놓고 대금을 못 받는 건 걱정 마세요. 제가 전액 선결제할게요. 음식이랑 와인 비용 전체의 2배를 팁과 함께 지금 바로 카드로 결제해 드릴 테니까 내일 예정대로 완벽하게 준비해 주세요. 두 배요. 네. 카드 번호 불러드릴게요. 저는 한도가 없는 최고급 카드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지배인이 결제를 확인하며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파티가 예정대로 완벽하게 세팅되어야 했습니다. 화려한 음식과 비싼 와인이 넘쳐 흘러야 그 속에서 짓밟힐 때 절망이 배가 되니까요. 홈캠 화면 속에서 이민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뷔페 측에서 결제 완료 확인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이민환이 전화를 받더니 이내 안도하는 표정으로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유라야, 뷔페 결제됐대. 진짜? 법인 카드 된 거야. 응, 된 거지 뭐. 내가 그랬잖아. 명절 전산 오류였다고. 이민환이 다리를 꼬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회사 자금 경색이 풀렸다고 착각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오빠, 그럼 나 선물 하나만 더. 응. 최유라가 이민환의 목에 팔을 감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뭔데? 청담동에 다이아몬드 목걸이 세트 찜해둔 거 있거든. 내일 파티 때 하고 싶은데 외상으로 해놓으면 안 돼. 이민환이 최유라의 볼을 손가락으로 톡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보석상한테 전화할게. 저는 화면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법인 카드 한도가 10만 원으로 막혀 있는데 뷔페 결제가 됐다고 경색이 풀린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외상으로 사겠다니 되돌릴 수 없는 수를 스스로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민환이 보석상에 외상 주문을 넣는 것을 확인한 뒤 곧바로 보석상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걸이 보증서 발급되는 대로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민환 씨의 외상 대금 채권, 제가 운영하는 업체 명의로 양도받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민환은 몰랐겠죠. 그 목걸이 외상 대금이 고스란히 제 손에 들어와서 빚더미 올가미가 하나 더 완성된다는 사실을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본사 지하 벙커로 내려갔습니다. 넓은 회의실 안에 사설 경호팀 팀장과 대형 이삿짐 센터 인력 30명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저는 정면 대형 스크린에 아파트 평면도를 띄우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내일 저녁 이 아파트에서 파티가 열립니다. 경호팀 정 팀장이 메모를 준비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 명의 소유입니다. 내일 파티에 모인 사람들은 제 허가 없이 제 집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관할 경찰에 주거침입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을 대동해서 합법적으로 퇴거시킵니다. 주먹을 쓰거나 물건을 부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해요. 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삿짐 센터 인력은 퇴거 대상자들의 짐을 포장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이에요.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는 동안 신속하게 움직여주세요. 이삿짐 센터 반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짐 정리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제 물건은 손대지 마세요. 최유라라는 여자가 들고 온 짐만 전부 빼내면 됩니다. 저는 스크린에 아파트 현관문 사진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아파트의 스마트홈 시스템 관리 권한은 전부 저한테 있어요. 전력, 도어락, 조명, 빔 프로젝터 전부 제 휴대전화로 원격 조종이 됩니다. 저는 시범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앱을 열고 거실 조명 버튼을 눌렀습니다. 홈캠 화면 속 시댁 거실 조명이 한순간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내일 저녁 파티가 최고조에 달하면 제가 조명과 음악을 끌 겁니다. 그 직후에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됩니다. 영상이 끝나면 현관 도어락을 열 테니 그때 경찰과 함께 진입하세요. 정 팀장이 메모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만약 상대가 폭력을 행사하면요. 그때는 경찰이 현행범으로 잡으면 돼요. 우리는 끝까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브리핑을 마치고 회의실을 나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위에 비서실장이 가져다 놓은 두꺼운 서류 묶음이 쌓여 있었습니다. 연휴가 끝나는 내일 아침 9시에 법원에 접수될 부동산 처분 금지 신청서와 퇴거 통보서, 검찰에 접수될 횡령, 배임, 기술 유출 고발장, 경찰에 접수될 주거침입 신고서.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넘기고 서류 봉투에 담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홈캠 화면을 켰습니다. 시댁 거실에서 박 여사가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를 올리고 돌아온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유라는 소파에 누워 휴대전화로 피부과 시술 후기를 확인하고 있었고, 이민아는 안방에서 정장을 꺼내 거울 앞에 대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최유라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유라야, 내일 뭐 입을 거야? 어머니, 안방 옷장에 전주인 옷 중에 예쁜 거 많던데. 제가 하나 골라 입으면 안 돼요. 당연하지. 네가 이 집 주인인데. 마음대로 골라 입어. 저는 화면을 조용히 녹화했습니다. 제 옷을 함부로 꺼내 입는 장면, 제 보석함을 뒤지는 장면. 하나하나가 전부 증거였습니다. 화면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실 한쪽에 마련된 드레스룸으로 걸어갔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검정색 수트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수트와 날카로운 구두. 내일 저녁 저는 이 옷을 입고 그 파티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겁니다. 저는 수트를 다시 옷걸이에 걸고 회장실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홈캠 화면 속 시댁 거실에서는 세 사람이 내일 파티를 기대하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 바로 그때가 지옥의 시작입니다.
파티 당일 아침 연휴가 끝나고 관공서의 모든 업무가 정상화됐습니다. 저는 회장실 책상에 앉아 전담 법무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서류 전부 접수해요. 지금 바로. 네, 회장님. 법원, 검찰, 경찰 동시 접수 들어갑니다. 횡령, 배임, 기술 유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부동산 처분 금지 신청서와 퇴거 통보서가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주거 침입 신고가 관할 경찰서에 접수됐습니다. 모든 서류가 수리된 것을 확인한 저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집어들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본사 지하 주차장에 대기시켜둔 세단 조수석에 봉투를 던져 넣었습니다. 다시 회장실로 올라온 저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3년간 시댁에서 입고 다니던 칙칙한 옷을 벗어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검정색 수트를 걸치고 단추를 하나하나 잠갔습니다. 날카로운 구두를 신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사람은 바보 며느리 강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 흐트러짐 없는 정장, 더 이상 참지 않는 얼굴. 저는 사설 경호팀과 관할 경찰에게 작전 개시 문자를 전송하고 세단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홈캠 화면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시댁 거실은 이미 파티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호텔 출장 뷔페 직원들이 테이블 위에 음식을 세팅하고 있었고 와인잔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최유라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제 옷장에서 꺼낸 한정판 명품 원피스를 입고 제 보석함에서 꺼낸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민환이 외상으로 사준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걸치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고 있었죠. 박 여사가 최유라의 뒤에 서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유라 진짜 예쁘다. 오늘 주인공이 따로 없네. 어머니, 고마워요. 오늘 확실하게 인사드릴게요. 이민환이 정장 차림으로 거실에 나와 최유라의 허리에 팔을 두르며 웃었습니다. 오늘 제대로 한번 해보자. 저는 화면을 끄고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저녁 7시 홈캠 화면 속 거실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초대한 동네 사람들과 최유라가 부른 화려한 차림의 하객 수십 명이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랍스터 요리가 서빙되고 최고급 와인이 끊임없이 따라졌습니다. 이민환과 최유라가 거실 한가운데서 나란히 서서 하객들의 축하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민환이 양복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오늘 마음껏 드시고 즐기세요. 최유라가 이민환의 팔에 매달리며 하객들에게 고개를 숙여 보였습니다. 파티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한 순간 박 여사가 마이크를 잡고 거실 중앙에 섰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 새로운.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눌렀습니다. 거실의 샹들리에 조명이 한꺼번에 꺼졌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도 뚝 멈췄습니다. 홈캠 화면 속에서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이민환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뭐야, 정전이야. 잠깐만요. 금방 들어올 거예요. 바로 그때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초대형 빔 프로젝터 스크린이 저절로 켜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나는 스크린 위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환과 최유라가 함께 모텔에 드나드는 원본 영상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민환이 제 회사 법인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내역서가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명품백, 수입차, 오피스텔 보증금,
날짜별로 금액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걸 틀어? 이민환이 스크린을 향해 뛰어가 손으로 화면을 가리려 했지만 벽면 전체를 채운 영상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최유라의 동창들이 휴대전화를 꺼내 스크린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가 마이크를 떨어뜨리며 입을 벌린 채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휴대전화로 현관 도어락을 해제했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관할 경찰들과 사설 경호원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쳤습니다. 하객들을 양쪽으로 밀어내며 거실 한가운데로 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길 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조용해진 거실에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이민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지원아, 너 왜 여기서? 저는 대답 대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에서 종이 2장을 꺼냈습니다. 법원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부동산 실소유주 증명서와 퇴거 통보서. 저는 그 종이들을 이민환의 가슴팍에 밀어붙였습니다. 이 아파트 주인이 누군지 깜빡한 모양이네. 이민환 씨. 여기 내 집이야. 당신은 지금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야. 이민환이 종이를 받아들고 눈알을 굴리며 읽어내렸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민환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경찰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주거침입입니다. 강제 퇴거 요청합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현관을 통해 우르르 들어와 최유라의 짐들을 대형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최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직원들을 밀쳤습니다. 이게 뭐야? 손대지 마. 이거 다 내 거야. 당신 거라고요. 저는 최유라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최유라가 입고 있는 제 명품 원피스,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 귀에 달린 제 귀걸이를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 원피스 제 거예요. 그 목걸이 제 회사 돈으로 산 거예요. 그 귀걸이도 제 보석함에서 꺼낸 거죠. 전부 절도이자 압류 대상입니다. 경호원 2명이 최유라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최유라의 목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벗겨졌고 귀에서 귀걸이가 떼어졌습니다. 나. 오빠 뭐하고 있어? 이 여자 미쳤어. 이민환이 주먹을 불끈 쥐고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감히. 이민환의 주먹이 제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순간 대기하던 경찰 2명이 이민환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눌렀습니다. 폭행 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이민환의 얼굴이 차가운 거실 바닥에 눌린 채 일그러졌습니다. 박 여사가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오해야, 이건 오해라고. 며느리야, 제발.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박 여사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로 이 집의 모든 출입 권한은 영구 차단됩니다. 어머니. 저는 고개를 돌려 경호원에게 손짓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이민환과 최유라, 박 여사 3사람을 현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맨발의 얇은 파티복 차림의 3사람이 복도에 내몰렸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스마트홈 앱을 열고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문 밖에서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열어줘. 살려줘. 저는 경악한 표정으로 서 있는 하객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 속 남자가 이 파티의 주인 행세를 한 이민환 씨입니다. 이민환 씨의 회사는 오늘자로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거실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하객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휴대전화를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마디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을 나섰습니다. 구두 소리만이 고요한 복도에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파티장에서 쫓겨난 지 일주일 뒤, 저는 회장실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최고급 전담 간병인의 보살핌 아래 병동에서 안정을 되찾아가고 계셨고, 아파트는 경호팀이 24시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비서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긴급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들어와요.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들고 들어와 화면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인기 영상 1위에 자극적인 제목이 걸려 있었습니다. 돈에 눈먼 재벌가 폐륜녀, 병든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재산을 가로채다. 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퇴거 당일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건물 보안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바닥에 주저앉은 박 여사의 옆을 지나치는 장면. 딱 3초. 박 여사가 제 다리를 붙잡으려다 미끄러지는 부분만 잘라내서 마치 제가 박 여사를 밀치는 것처럼 편집해 놓았습니다. 그 3초짜리 영상 위에 눈물을 쏟는 박 여사의 인터뷰가 더 씌워져 있었고, 나레이션은 저를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재산을 빼앗은 폐륜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회수가 얼마예요? 올라온 지 하루 만에 500만 회를 넘었습니다. 대형 커뮤니티, 맘카페 수십 곳에 동시에 퍼졌고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까지 가세했습니다. 회장님 실명이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내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가도 문제입니다. 오늘 개장하자마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불매 운동 조짐까지 보이고 있고 주주들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어머님이 입원해 계신 대학병원 로비에 유튜버들과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무단 촬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호팀이 막고는 있지만 비서실장이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당장 기자회견을 열어서 해명하셔야 합니다. 하루만 더 지나면 수습이 안 됩니다. 저는 의자를 돌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병원 쪽 하늘 아래로 취재 차량들이 몰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비서실장이 의아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 이 영상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알죠? 이민환 대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이 아니에요. 확정이에요. 저는 의자를 돌려 비서실장을 마주봤습니다. 이민환이 궁지에 몰리면 이런 짓을 할 거라는 건 처음부터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퇴거 당일 제가 복도에서 박 여사 옆을 지나칠 때 일부러 차갑게 행동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민환에게 편집할 거리를 던져준 겁니다. 미끼를 물면 스스로 덫에 걸려들 테니까요. 보안팀한테 연락해요. 이민환이 불법 댓글 부대 브로커한테 돈을 보낸 내역 전부 확보됐는지 확인해요. 이미 확보 완료했습니다. 송금 내역, 브로커와의 대화 기록, 접속 위치 추적 기록까지 전부 있습니다. 좋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홍보팀장 나야. 지금부터 대한민국 모든 주요 언론사와 방송국에 보도자료를 배포해요. 내일 오전 10시 본사 대강당에서 대국민 라이브 기자회견을 열겠다고요. 유튜브 생중계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홍보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지금 여론이 최악인 상황에서 생중계까지 하시면 최악이니까 하는 거예요. 내일 10시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전화를 끊고 비서실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연락해요. 내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할 증거자료 목록을 미리 전달하겠다고.
기자회견이 끝나기 전에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세요. 체포영장이요. 기자회견 도중에요. 네. 기자회견 도중에 체포 장면이 생중계되어야 해요. 이민환이 지금 숨어 있는 여관 위치도 보안팀이 파악하고 있죠. 변두리 여관에 최유라와 함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좋아요. 내일 기자회견이 시작되면 이민환은 틀림없이 그 여관방에서 방송을 지켜볼 거예요. 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형사들이 여관으로 출동하도록 세팅하세요. 비서실장이 메모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 모든 게... 네. 처음부터 여기까지 계산한 거예요. 비서실장이 할 말을 잃은 채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장실 대형 스크린에 내일 기자회견에서 사용할 자료들을 하나하나 띄워놓았습니다. 퇴거 당일 복도 영상의 무편집 원본 2시간짜리 고화질 파일, 박 여사가 저에게 물건을 던지고 폭언을 퍼붓던 홈캠 영상, 이민환과 최유라가 안방에서 제 험담을 하며 웃던 장면, 이중 장부와 횡령 계좌 추적 내역, 기술 유출 이메일, 불법 댓글 부대 브로커에게 송금한 내역과 대화 기록. 저는 자료들을 하나의 발표 파일로 정리하며 순서를 마쳤습니다. 먼저 조작 영상의 진실을 밝히고 다음으로 이민환의 범죄를 낱낱이 공개하고 마지막에 불법 여론 조작의 증거로 마무리하는 구성이었습니다. 마지막 장표까지 확인하고 파일을 저장한 저는 스크린을 껐습니다. 내일 아침 이 파일 하나로 이민환의 숨통을 끊을 겁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와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 찼습니다. 저를 물어뜯기 위해 혈안이 된 눈빛들이 단상을 향해 쏠려 있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동시 접속자 수가 수십만 명을 넘기고 있었죠. 저는 대강당 뒤편 대기실에서 수트 매무새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무대 옆 통로에 섰을 때 강당 안에서 터져나오는 웅성거림이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플래시가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중앙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기자석 맨 앞줄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강 회장, 시어머니 폭행 영상에 대해 해명하시죠.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변명 한마디 없이 손에 든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등 뒤의 초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퇴거 당일 아파트 복도 보안 카메라의 무편집 원본이었습니다. 조작 영상에서 잘려나간 전후 2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화면 속에서 박 여사가 먼저 제 팔을 붙잡고 매달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야, 제발. 오해라니까. 나 좀 살려줘. 제가 팔을 빼며 지나가자 박 여사가 스스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민환이 편집한 3초짜리 장면의 진짜 앞뒤가 모두 드러난 겁니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시댁 거실 홈캠 원본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설날 아침 제 얼굴에 이혼 서류를 집어 던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됐습니다. 가려면 이거 들고 가. 다시는 이 집 문턱 밟을 생각 마. 기자들의 펜이 멈췄습니다. 이어서 이민환과 최유라가 안방에서 제 험담을 나누며 킥킥거리는 장면, 제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드는 장면, 최유라가 제 식기를 마음대로 꺼냈으며 안주인 행세를 하는 장면이 연이어 흘러나왔습니다. 강당 전체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다시 눌렀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이민환의 이중장부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이것은 이민환 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에 숨겨진 장부입니다.
제 회사의 법인 자금을 빼돌려 내 연녀에게 쏟아부은 내역이 날짜별로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품백 4,200만 원, 수입차 1억 3천만 원, 오피스텔 보증금 3억 원. 숫자들이 화면 위로 줄줄이 흘러내렸습니다. 스크린 반대편에는 횡령 자금이 빠져나간 법인 계좌와 최유라 명의의 개인 계좌가 날짜별로 정확히 맞물려 나타났습니다. 기자석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횡령만이 아닙니다. 화면이 바뀌며 이민환이 브로커와 주고받은 이메일이 떴습니다. 이민환 씨는 우리 본사가 3년간 개발한 핵심 배터리 기술 도면을 경쟁사에 50억에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이 이메일이 그 증거입니다. 강당 안이 벌집을 쑤셔놓은 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스크린을 촬영했습니다.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마지막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껏 보셨던 저에 대한 조작 영상, 그것도 이민환 씨의 작품입니다. 스크린에 이민환이 불법 댓글 부대 브로커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이 떴습니다. 브로커와 나눈 대화 기록이 한 줄 한 줄 화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영상 편집 끝났습니다. 커뮤니티 30곳 동시 유포 가능합니다. 대금 입금 확인했습니다. 작업 들어갑니다. 접속 위치 추적 기록까지 공개되자 강당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쥐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조작극은 수십억을 횡령한 범죄자가 그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 씌우고 위자료를 뜯어내려던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기자석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강 회장님, 이민환 씨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미 검찰의 횡령, 배임, 기술 유출, 불법 여론 조작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는 순간 강당 뒷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수사관 4명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가슴에 달린 바디캠의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강당 한쪽 보조 스크린에 수사관들의 바디캠 영상이 실시간으로 연결됐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수사관 팀이 이민환이 숨어있는 변두리 여관으로 출동하는 영상이 함께 떴습니다. 바디캠 화면 속 여관 복도를 달리던 형사들이 한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대답이 없자 형사가 여관 주인에게 받은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이민환이 노트북 화면에 기자회견 생중계를 띄워놓은 채 캐리어에 짐을 쑤셔 넣고 있었습니다. 최유라가 그 옆에서 화장품을 가방에 던져 넣으며 벌벌 떨고 있었죠. 이민환 씨,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민환이 캐리어를 밀치고 화장실 쪽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형사 2명이 이민환의 팔을 잡아 비틀어 바닥에 눌렀습니다. 이게 뭐야? 나한테 이럴 수 없어. 이민환이 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채 발버둥쳤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바디캠 마이크를 통해 강당 스피커로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와 수십만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민환이 형사들에게 끌려 여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도 못한 채 일그러진 얼굴이 그대로 전국에 송출됐습니다. 강당 안의 실시간 채팅창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저를 향했던 분노가 순식간에 이민환과 시댁을 향한 경악으로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서 보조 스크린 속 이민환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도 카메라를 향해 욕설을 내뱉는 그 꼴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쏟아내는 질문 세례를 등 뒤로 남긴 채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강당 연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비서실장이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실시간 채팅창 여론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주요 언론사 속보도 전부 이민환 씨 체포 소식으로 바뀌었고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가는요. 하한가에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저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세단에 시동을 걸고 병원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민환은 수백억대 횡령, 기술 유출, 장부 조작, 불법 여론 조작까지 모든 혐의가 입증되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조차 포기한 이민환은 교도소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법정에서 끌려나가던 이민환의 얼굴은 한 달 전 파티장에서 축배를 들던 그 얼굴이 맞나 싶을 정도로 쭈그러들어 있었습니다. 이민환이 진 막대한 횡령 위약금과 명품 외상 빚더미는 고스란히 연대보증을 선 최유라에게 넘어갔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최유라의 오피스텔 문 앞에 진을 치고 밤낮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던 최유라는 결국 배에 넣고 다니던 가짜 임신 패드를 길바닥에 집어 던지고 한밤중에 야반도주했습니다. 처음부터 임신 따위는 없었던 겁니다. 8주째 초음파 사진이라며 박 여사 앞에서 흔들던 그 종이도 시어머니의 환심을 사기 위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아들의 구속 소식을 들은 박 여사는 매일 아침 제 회사 로비로 찾아왔습니다.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비비며 울부짖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민환이가 감옥에서 죽는다고. 경비 인력이 박 여사를 로비 밖으로 내보낼 때마다 박 여사는 바닥에 드러누워 버텼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시한 것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건물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 로비에서도 쫓겨난 박 여사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대표이사 행세를 하며 살던 집은 제 명의였고 박 여사가 살던 시댁도 이민환의 횡령 자금으로 유지되던 곳이라 전부 압류당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고 박 여사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이 전국에 퍼진 뒤로 박 여사의 얼굴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동네 슈퍼에 들어가면 주인이 나가달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결국 박 여사는 변두리 쪽방촌에서 고물상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골목을 돌며 폐지를 줍고 고물상에 가져다 팔아 하루 끼니를 때웠습니다. 한때 동네 사람들에게 재벌집 딸을 새 며느리로 맞이한다며 허풍을 떨던 그 입으로 이제는 리어카 위에 폐지를 한 장이라도 더 올려달라고 사정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비서실장에게 보고받고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민환의 회사는 제가 직접 파산 절차를 밟아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쓸만한 핵심 인력들만 골라 제 본사 계열사로 흡수시켰고 이민환이 팔아넘기려던 배터리 기술은 제가 직접 글로벌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해외 기업들의 투자 제안이 쏟아졌고 계약 건수가 분기마다 2배씩 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리더십이라며 경제 전문지들이 앞다투어 저를 다뤘습니다. 회사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CEO 강지원. 경제지 일면에 제 사진이 실렸습니다. 3년간 시댁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붙이던 바보 며느리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모든 싸움을 벌이는 동안
단 하루도 소홀히 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최고급 의료진의 밀착 치료와 전담 간병인의 보살핌, 그리고 매일 병실을 찾아 어머니 손을 잡아드리던 제 시간들이 쌓여 어머니는 한 달 만에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가 병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시던 날, 저는 어머니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지원아, 엄마가 많이 걱정됐지. 아니야, 엄마. 하나도 안 걱정했어. 엄마는 무조건 일어날 줄 알았어.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웃으셨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예전의 환한 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퇴원 날 저는 어머니를 제 차에 태우고 도심을 달렸습니다. 봄볕이 앞 유리창을 따스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가로수에 연두빛 새잎이 돋아나고 거리 곳곳에 벚꽃이 터지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차를 세운 곳은 제 회사 건물 꼭대기층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도시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제가 직접 고른 봄빛 명품 정장을 입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만지며 쑥스러워 하셨습니다. 지원아, 이게 얼마짜리야? 엄마한테 이런 비싼 옷을. 엄마한테 비싼 거 아니면 누구한테 써? 오늘은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날이야. 어머니가 피식 웃으며 제 볼을 손바닥으로 감쌌습니다. 우리 지원이가 언제 이렇게 컸어? 테이블 위로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음식이 나올 때마다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하셨습니다. 지원아, 이런 데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네. 앞으로 매주 올 거야, 엄마. 여기 우리 단골 만들자. 어머니가 포크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봄 햇살이 어머니의 얼굴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원아. 응.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웃었습니다. 고생은 무슨. 이제 시작이야, 엄마. 창밖으로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흩날렸습니다. 어머니와 마주 앉아 따뜻한 식사를 하는 이 순간이 지난 몇 달간 버려온 모든 전쟁의 끝이자 보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와 나란히 통유리 앞에 섰습니다. 발 아래로 제 회사 건물이, 그 너머로 봄빛에 물든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를 좀먹던 것들은 전부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는 저와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이 봄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 더 이상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을 저와 다시 환하게 웃으시는 어머니만요. 설날 아침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졌을 때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3년간 바보 며느리인 척 고개를 숙이고 살았던 건 언젠가 올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를 맨몸으로 쫓아냈다며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들은 제가 끌고 나간 낡은 캐리어 하나가 전부인 줄 알았겠죠. 그 캐리어 하나 뒤에 수십억짜리 아파트와 회사 지분이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참는 동안 울기도 했고 이를 악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있었기에 한 방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막아서며 이혼 도장을 찍으라고 소리쳤을 때 저처럼 웃으며 찍어주셨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참지 않고 모든 걸 터뜨리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꼭 들려주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실까요?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의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